오늘 주도면밀의 주제는 코칭 주제는 땡땡땡 독립만세입니다. 네, 네. 땡땡땡 독립만세. 땡땡땡은 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이 주태용이라면 주태용 독립만세. 네. 이주희 독립만세. 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선정한 이 분야와 내용은 AI가 아무리 우리 일상을 침투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 없어지거나 지지 않을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과 미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 위한 안전한 독립을 위한 코칭입니다. 아, 안전한 독립.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미 건강과 미용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주인데 이 사람들 다 독립시켜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사업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잘 들어보시면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너무 좋으네요. 네. 건강 분야라고 하면 사실 네. 분야 되게 많아요. 뭐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네. 복싱, 이종격투기, 그리고 뭐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뭐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 미용 분야도 꽤 많죠. 헤어샵이라든지 피부관리실, 네일샵 이분들 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있더라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 중심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좀 실무 전문가에서 경영자로 이제 전환될 때 많은 그런 현실적인 괴리가 발생하는데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분야가 또 이쪽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은 나 이 정도 실력이면 뭐 매출 이 정도 나오면 뭐 독립해도 되겠는데 뭐 이러신 분들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좋고 또 지금 나를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고 해서 또 이게 독립했을 때 다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 주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언제 독립해야 될까요? 저는 딱 언제 독립하세요라기보다는 일단 잘 꼼꼼히 관찰하고 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코칭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네. 누군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파트너십 관계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일단 잘 관찰하고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관찰이라고 하면 자기 객관화를 해 보셔야 돼요. 나를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오랫동안 그 분야의 일을 하시면서 실무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까지 잘 다 마스터를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네. 하사형. 아, 하사녀. 네. 네. 이런 분들은 뭐 독립하실 수도 있겠죠. 자타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나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독립하시면 안 되는 분들의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럽고 치사해. 네, 그래서 아니 나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원장님, 우리 뭐 대표님은 왜 저렇게 경영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네. 하면서 뭔가 불만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나라면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약간 도피하는 형태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독립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절대 독립하시면 안 됩니다. 쫄딱 망하나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이고 그렇게 섣불리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장인형인지 네네. 상인형인지도 한번 네네. 관점에서도 보셔야 되고 네네. 실무형 전문가인지 관리와 운영 전문가로서 자질이 있는지도 네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온실 속에서 내가 나를 테스트해보고 관찰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간이 뭐 몇 년을 해야 되고 언제쯤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을 잘 꼼꼼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계산은 돈 계산과 시간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먼저 돈 계산은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독립을 하더라도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내가 살 집도 구해야 되고 인테리어, 가구, 가전, 네네. 생필품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독립을 해서 나만의 사업장을 준비한다라는 건 이
사업장도 구해야 되고 인테리어 뭐 네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장을 잘 갖춰서 요이 땅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막 확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버팀목 자금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한번 꼼꼼히 따져볼 텐데 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본인의 분야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초기에 내가 사업장을 준비한다. 네. 그러면 창업 비용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 사업장의 보증금을 제외한 경우에 헤어샵은 최소 4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네, 4천에서 7천. 필라테스는 한 5천에서 8천. 네. 요가나 피트니스는 어떤 그 구비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 3천에서 한 6천만 원. 네네. 피부 관리 분야는 한 3천에서 5천만 원. 네네.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네. 그러니까 사업장을 구하고 보증금 제외하고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인테리어, 장비, 여러 가지 집기류들, 네네. 소품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통 보면 막 네. 탈탈 털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과 이 오픈 준비를 하고 나면 완전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 영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죠. 네. 심지어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영끌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네.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더 준비하고 시작하셔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면 매출이 갑자기 네. 확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시기가 어느 네. 정도 소요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잖아요. 내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숨만 쉬고 있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임차료라든지 네. 통신비 렌탈료, 전기세, 네. 네. 마케팅과 관련된 고정 비용들, 네. 보험료, 그쵸, 그 외에 각종 이제 수수료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동 비용들, 뭐 네네. 재료비라든지 소모품 또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수수료들, 네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업장을 차린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센터, 샵을 네.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나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적합한지 네. 적합하지 않은지.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스텝 1, 네. 고정비를 확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샵을 차린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평에서 15평 1인 네. 샵으로 할 경우에 그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일단 매월 들어가는 임차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임차료 뭐 200만 원 또는 뭐 150만 원.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온라인에 SNS에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비용들. 그리고 그 외에 공과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 한 3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네네.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2. 한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이 있을 거고, 네네. 거기로부터 남는 마진이 있겠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뭐 10,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300만 원의 고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3만원짜리다. 네네. 그러면 한 달에 100명의 고객에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10만 원짜리다. 평균 네네. 객단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나는 그 내 사업장을 그냥 평타치고 유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 3,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 네. 300만 원이에요. 내가 10만 원짜리를 팔아서 2만 원 제외하고 8만 원이 남았다. 네네. 그러면 300만 원에서 8만 원을 나눠보는 거죠. 아,
그러면 최소 못해도 한 31점 몇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최소 32명은 내가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이 나는 네네. 그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꼭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 샵에서 내가 한 달에 몇 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그 고객들이 내는 돈이 있을 거고 네네. 그거를 이런저런 비용 제외하고 남는 마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한 달에 내 샵을 1인 샵을 운영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고정비가 돌아간다면 몇 명을 내가 손님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네. 이 정도가 커버가 될지 요거는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네네. 딱 그 다음에 자 이제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해서 내가 1인 샵 내 네. 사업장을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금 회수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 월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네. 월 총 지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나누면 10이라는 결과값이 네네. 나오죠. 그러면 10개월 동안은 요 500만 원의 영업이익, 마진이 꾸준히 발생을 해줘야만이 10개월째 나는 내가 투자한 원금, 창업비용 5천만 원을 네네.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딱 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네. 이거 외에도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네. 인적 용역을 투입했는데 본인의 인건비는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500에서 700 가져갈 때보다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 물론이죠, 거예요. 물론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내 실력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여러 네. 가지 자금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네. 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네. 시간 계산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일할 때는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네. 있어요. 딱 난 그 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 내 자유시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네. 내가 독립해서 내 사업장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24시간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픈 준비해야죠. 또 오픈 시간 되면 오픈해야죠. 또 그 운영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일해야죠. 일을 하셔야죠. 끝나고 네. 나면 마감해야죠. 또 미리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있으면 또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준비와 마무리도 있지만 또 어쨌든 내가 매출을 계속 일으키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시장에 알릴까 네. 에 대한 고민. 지금 꾸준히 나를 찾아와주고 있는 고객들에게 만족감과 로열티를 주기 위해서 또 고객 관리를 해야 CRM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투자 시간. 그리고 내 전문성을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 계산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업에 올인해서 24시간을 진짜 쏟아 부어도 즐겁게 일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독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속해 있는 둥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락한 네. 곳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기 객관화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거 하나 믿고 독립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맞아요.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 대표님께 좀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독립하고 싶은데 부담스럽죠.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그쵸. 되고,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두들겨 보니까 좀,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외롭고, 그쵸.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근데 이제 마침 친한 사람이 동종에 근무하고 있는 친한 분이 동업 제안을 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들으신 거죠.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은 하면 안 된다. 이 말 정말일까요? 저는 네. 뭐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네. 맞다 틀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그 동업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 도원결의 하지 마세요. 도원결의 하지 네. 마라. 네. 두 번째는 서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관점으로 인해서 이슈가 생기고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야, 저럴 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럴 땐 이렇게 하자라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놓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마음도 안 다치고 관계가 안 다칠 수 있도록 나름의 기준과 약속을 꼭 정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이제 투자해서 사업장을 준비를 할 때는 뭐 5대5 투자해요. 네. 또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한 달 네.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또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남으면 250 가져가자고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마치 맞는 공식처럼 서로 도원 결의를 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계산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군요. 네. 매출이 1,000만 원이 일어남에 있어서 서로 거기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과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달라요. 그리고 네. 똑같은 그 센터와 샵 안에서 똑같은 실무를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역할을 다르게 가져갈 거예요. 나는 재무와 운영을 담당하고 네. 내 파트너는 마케팅과 뭐 브랜딩을 담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생각 안 해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하고 나 혼자만 그쵸.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이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좀 그러면 들 수 있겠네요. 내가 네. 기여를 많이 했다면 나 이렇게까지 기여했는데 나 왜 똑같이 받아야 돼? 이거밖에 못 가져가? 할 수도 있고 네. 나 요번 달에 좀 나는 부족했는데 이만큼 내가 가져가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게 되면 서로 할 말이 있는데 네.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져서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네네.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동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결혼보다 어렵고 이혼보다 좀 뒷마무리가 지저분하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동업에 빗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게 왜 그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업하다가 안 좋게 헤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야 이게 동업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거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목베기다. 약간 진짜 이건 진짜 냉정하게 이렇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나요? 아니 이게 너무 힘들어해요 서로들. 네네. 네. 근데 저도 공교롭게도 저도 이 세일즈 살롱을 함께하는 우리 황현진 작가님하고 네. 리얼세일즈라는 회사를 동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컨설팅과 코칭을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러다가 우리 황 작가님한테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이거를 서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 네. 또 기여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이익에 대한 배분도 네. 그에 맞게끔 차등 적용하고 있고 또 우리 황 작가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팔로잉하고 또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황 작가님이 또 전폭적으로 네.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최대한 이슈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예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동업인데요. 동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별도로 개별 코칭 받으세요. 제가 너무 훈수 좋습니다. 제대로 훈수 넣어드릴게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조바심에 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동업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업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네요. 동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곳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분들이 네. 알아보고 이렇게 내 직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해요. 투자하시기도 하고, 그죠? 지금 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사업주분하고 동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정말 잘 네, 준비가 저도 본것 되어 있다면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멋진 모습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내 품 안에 자식처럼 있는 것보다 그렇죠. 성장시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고객이 네. 좀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네. 분들의 이런 고민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매출이 좀 많아지고요. 저를 좋아하는 회원님들이 좀 많아서 네. 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냥 독립하세요. 독립하시면 저 따라갈게요.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 믿고 오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픈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객이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믿고 오픈해도 될까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창업하거나 독립하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고객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만을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독립을 한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발견해서 새롭게 매출을 일으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따라온다면 그건 그동안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니까 덤으로 생각하셔야
있어야 돼요. 아.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물론 우리가 왜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 한 명의 좋은 고객 뒤에는 250명 이상의 좋은 가망 네네. 고객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창업하시는 건 저는 위험하죠. 그건 위험한 게 아니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디자이너나 이 아티스트의 실력이 좋아서만은 아니라 뭐 주차도 편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품도 나랑 잘 맞는 좋은 제품 쓰고 있어야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또 가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 한번 가면 여성분들 뭐 3시간, 4시간 있기 때문에 공간도 좀 편해야 되고 샴푸 있어도 편해야 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독립을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가볼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갔는데 나머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좀 불편해도 아 이전이 나은데 이전에 또 그 다니던 곳에 다른 좋은 선생님한테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주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다른 곳과 비슷한 서비스로 준비를 해서 짠 하고 독립을 한다고 해서 네네. 고객들이 만족하고 감동하고 리텐션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독립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나만의 어떤 이 서비스를 좀 체계를 잡아놓고 공식을 만들어서 좀 준비된 상태로 독립을 한다면 그렇죠.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오늘 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맛깔나는 레시피로 맛깔나는 재단을 레시피요. 좀 해주시면 드려야 좋을 것 되나요? 같아요. 네. 아, 원래 이거는 제가 네. 이제 저희 정규 과정에서 유료로만 오픈하는 거거든요. 입금돼야 알려주시는 아, 그렇죠. 건데 오늘 특별히 좀 오늘 특별히 알려주시- 네. 그 대표님이 부탁하시니까 네. 특별히 이제 오늘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 서비스를 3가지로 분류해서 점검해 보세요라고 세 말씀을 가지, 드려요. 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MS. MS는 머스트 서비스. 네. 필수 서비스예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사업을 접으세요. 네, 그만하세요.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해야 되는 서비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미용으로 치면 볼륨 매직 해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머리 여기 뿌리는 볼륨이 있고 밑에 이렇게 좀 네. 플랫하게 나와야 되는 네.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볼륨 매직 이렇게 꺾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필수 서비스인 거예요. 정확한 시술. 네. 그다음에 이 정확한 시술을 하기 위한 좀 성실한 상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샴푸나 드라이 네. 이런 것들인데 이 필수 서비스는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는 서비스. 네. 만약에 네. 하기 싫어. 네. 나는 드라이를 해주기 싫어. 그러면 가격을 깎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이게 이제 MS 필수 그럼 우리가 서비스. 뭔가를 구입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워런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거기까지가 필수 서비스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이 OS. OS는 뭐냐면 옵셔널 서비스, 선택적인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미용실을 가면 네. 그 다니던 미용실 말고 새로운 미용실을 간다라고 네. 하면 보통 디자이너가 뭐 안녕하세요. 뭐 혹시 예약하셨나요? 뭐 그다음에 보통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 새로운 곳에 가면 네네.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셨어요. 아니 못 보던 분이네요. 네.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스타일로 머리 해드릴까요? 그죠. 뭐 오늘 뭐 하세요? 커트 하세요? 아, 네. 생각하신 스타일 있으세요? 뭐 네, 앉으세요. 제가 커트해 드릴게요. 보통 이 정도죠. 이거는 필수 서비스 MS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객님에게 딱 맞고 고객이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요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으면 상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살짝 보시면 이거 지금 네. 고객사에다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공개 못 하고 이제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고객이 왔는데 그냥 커트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분이 머리를 계속 기를 건지 그죠. 머리를 좀 기르실 거라면 막 시술을 많이 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클리닉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기르실 건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머플러를 많이 하시면 긴 머리도 좀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네네. 평상시에 뭐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시는지 평상시에 정장을 입으시는지 캐주얼하게 입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담에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커트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과 조금 대화를 한 5분 정도라도 좀 잘 나누고 이런
상담이 정해져 있는 툴에 따라서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서 이런 상담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뭔가 좀 약간 격이 느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린다든지 혹은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머리를 하고 나면 그날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날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다음날 머리를 이제 한번 샴푸하고 나면 현타가 온다고 똑같이 하죠. 안 돼. 안 돼. 그죠? 분명히 어제 괜찮았었는데 네. 그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고객사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고객님이 직접 이 브러쉬를 들고 드라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영상을 스텝이 촬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그걸 또 보고 그렇죠. 따라할 수 있게. 네, 너무 괜찮다.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말리세요라고 들었는데 집에 오면 이렇게 말리라고 했는지 이렇게 말리라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동영상 찍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OS가 되는 거예요. 꼭 해주진 않아도 되지만 해주면 고객이 너무 좋아하고 이걸로 인해서 로열티가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OS입니다. 저는 이 OS가 반드시 필요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TMS, 투머치 서비스인데 지나친 서비스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음에 준비하실 때 고객하고 약간 친해지면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원래는 25,000원인데 2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 네, 그죠. 잘못된 할인이거든요. 뭐 차라리 이제 기준이 있어서 멤버십에 대한 할인을 해드린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살짝 부담스러워요. 그죠? 네. 기분은 좋은데 그죠. 돈은 줄었지만 약간 그죠? 미안. 뭔가 내가 다음에 갈 때 간식을 사가야 되나? 약간 미안함? 이런 부담감이 들 수 있는데 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도 뭐 또 괜찮을 수 있긴 해요. 다음에 또 내가 다른 데 못 가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이 가격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일단 할인 먼저 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와도 이 가격이 나는 이 가격이겠죠. 나에게는 정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한 시술에 대한 그런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 상도덕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저는 TMS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정규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내 고객을 두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MS는 사실 좀 명확하고요. OS를 좀 잘 점검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살롱만 운영하지 말고 내 업장만 운영하지 말고 경쟁사를 좀 돌아보시면서 근데 경쟁사에서 어떤 것들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좀 모니터링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하시고 그럼 내가 좀 잘못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또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곳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야, 이게 말씀을 드려요. 서비스의 자기 객관화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래야 이제 적정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다가 해야지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잘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미용 쪽 분야를 예시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이게 미용 쪽 분야든지 네. 건강 분야든지 어쨌든 고객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에 네.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에게 원하는 그렇습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하고 네. 이 과정에서 꼭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네. 추가적으로 하는 서비스 OS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괜찮은데요? 네. 지금 좀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분야에 네.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제가 경험해 본 거를 이렇게 비춰보면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뭐 근육을 더 네. 많이 키우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그냥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렇죠. 싶은지 다이어트를 싶은지. 원하는지에 네. 따라서 뭐 인바디 체크를 하고 그동안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이렇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정자세를 잡아주고 내 자세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면 PT가 없는 날은 이거 보면서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 할 때는 그걸 보면서 너의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보면서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TMS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실제 제 사례인데 제가 이제 PT를 받을 때 그 트레이너분이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회원님이 오래 하실 분이다.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수다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 자기 이야기가 많고 오늘 뭐 드셨어요? 이번 주에 뭐 하세요? 근데 나는 이 시간에 빨리 운동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운동은 요만큼밖에 안 시켜주고 너무 이야기가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돌아서고 나면 돈 내고 PT 받는데 그 시간에 너무 이야기가 많았다. 이거는 T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에 대한 잘 관찰하고 잘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나의 서비스들 이렇게 재단해보자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본인만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준을 MS, OS, TMS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MS, OS, TMS를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나만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좀 팁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차피 이제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부분 이 독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만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오픈하고 나서 내 사업장에서 해도 되지만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내가 소속돼 있는 곳의 룰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충분히 내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업장을 차렸을 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렇게 아까 저희가 자기 객관화하고 그다음에 잘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적절한 서비스 또한 본인이 좀 내가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있어서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이유. 왜냐면 해주다 안 해주면 안 해줘요? 이제 해주면 이게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지 또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해보시고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미용실을 하는데 다른 미용실 가면 돈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미용실 다녀보고 다른 곳에 가서 서비스 좀 받아봐라. 고객의 입장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독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아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채용을 할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용역을 맡길까? 이게 이제 이쪽 분야는 늘 이걸 가지고 사업주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 관계를 직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3.3이라고 하죠. 프리랜서 형태로 해서 용역을 이렇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업장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미용 쪽을 예로 보면 이제 매출을 내는 직원들 매출을 내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이제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하는데 기본급 이상의 매출을 내는 직원들은 보통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시려고 하고 그 기본급 이하의 매출을 내거나 혹은 학습자일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본인이 그렇죠.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시술이나 고객 응대를 하지 못하고 서포트를 하면서 배우는 단계일 때는 보통 직원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원일 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월급 주면 되고 4대 보험 가입해 주면 되고 이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프리랜서일 때인데 이때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3.3%로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지급을 하고 관계를 유지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용어를 조금 잘못 선정해서 이게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고용 관계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날 이제 일을 안 하는 건데 본인의 휴무인데 휴가로 이야기를 하면 고용 관계로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 출퇴근
출퇴근 시간에 대한 오픈과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되는, 오픈과 마감 시간 안에 그 고객이 예약을 받은 시간대로 프리랜서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러면 프리랜서이지만 나중에 또 애매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프리랜서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 여기. 부분 제가 그러면 조금 그렇죠. 더 조언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인사관리도 해야 되는데 급여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네네.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복리후생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네. 휴가라든지 휴게 그 수당도 별도의 어떤 급여 외에 수당도 챙겨주셔야 그렇죠. 되고 또 사실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중에 직원의 어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그 재원 마련을 별도로 그렇죠. 관리한다라는 게 연금을 더 사실 받거나.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커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대한 그 부담을 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용자와 고용자의 이 계약 관계는 네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직원으로 고용을 할지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할지는 양 당사자 간에 잘 합의만 하시면 네. 돼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거 중요하지 하고 떠올랐던 게 용어를 잘 써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번 달 급여 아, 지급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저 이때 휴가 쓸게요. 네, 이때 휴가 쓰세요. 이거는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그렇죠. 급여, 네. 휴가, 휴게 수당, 네.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4대 보험을 취득한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 휴가가 아니라 휴무,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오픈 마감 시간.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영업시간. 그에 맞는 네. 용어를 잘 써주셔야지 용어를 잘못 썼다고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네, 경우들이 좀 소송이 있어서 걸리고 이런 분쟁이 부분들은 발생하고. 진짜 꼭 잘 판단해서 쓰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렇죠. 코칭을 받으시는 전문가. 게 네. 네. 필요에 따라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게 준비가 다 돼서 네.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할 때 또 세무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하. 네,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제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독립만세가 네. 키워드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과정이든 이미 시작을 하셨든지 간에 일단 세무에 대한 정보는 꼭 좀 챙겨보시는 거를 미리 챙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럼 이거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간이가세자로 낼까 일반 가세자로 낼까 네. 이걸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 업의 특성상 1인 샵으로 운영을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네네. 초기에 캡은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기간 간이가세자의 기준에 부합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이가세자로 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해도 매출이 많이 올라서 일반 가세자로 가겠다라는 예상이 되거나 예측이 되신다면 네네.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에게 대신 맡겨놓은 세금이고 그렇죠. 나는 그걸 모아서 대신 내주는 내줘야죠.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또 처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집기류 뭐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나도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간이가세자가 맞다, 일반 가세자가 맞다 이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처음부터 기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 대리로 하면 되나요? 네네. 근데 저는 직원을 바로 고용하실 건가요? 네. 인건비를 매달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신가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군요. 요게 제 첫 질문이에요. 아.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세무 회계에 관련된 어떤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딘가에 뭐 제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네. 이런 걸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제가 기장을 막 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냥 신고 대리로 해서 부가세 때나 소득세 때 네. 요때 딱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충분하다.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절세 친구한테 그렇죠. 절세 언제든지 친구. 네. 물어봐라. 저는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실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나눈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염두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독립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준비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장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게 온실 속에서 네. 어떤 사업주나 원장님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여건이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동료들과 사업주를 잘 관찰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체계나 사업주의 모습들은 내가 잘 벤치마크해서 롤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라면 네.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주고 기회가 생겨서 독립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 사업주가 야 제발 나랑 끝까지 함께 가자. 네. 달란 대로 다 줄게.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쟁은 더 점점 치열해질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이제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가 AI잖아요. 그렇죠.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막 직업적으로 그 분야가 부흥하는 기회가 생길 텐데,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더 부흥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강과 미용 쪽에 계시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 정말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뭔가 독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시행착오를 덜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저희가 네.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락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런 게 더 궁금해요, 이런 것도 좀 더 코칭해 주세요, 저희 분야도 좀 다뤄주세요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는 네. 저희가 이제 이 댓글에다가 띄워드리는, 더보기에 띄워드리는 그 주도 면밀 신청 양식에 네. 남겨주시면 보이실 저희가 겁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밀착 코칭 네.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벌써 구정이에요. 잘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주도 면밀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태우 이주희였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